이제 우리 고모님이 추도식 때 우리 아버님 동생이죠. 예. 오시면 꼭 저한테 하는 말이 저놈 때문에 우리 오빠가 죽었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모님 그냥 하는 소리지만은 저놈 때문에 우리 오빠가 죽었어. 그래갖고 다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아버님은 어떤 존재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네. 선생님도 하시고 기자도 하시고 네. 뭐 경찰도 하시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네네. 근데 저는 모르죠. 예, 그러시다가 그 달리기 대회를 하다가 예. 다리를 좀 다쳤어요. 네. 근데 지금 같으면은 골절이니까 금방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때는 의술이 예. 잘 안 되다 보니까 스프를 잘못해 가지고 예. 여기까지 예. 이게 다리가 하나 없는 진짜 이 목발을 짚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예. 시골에서 사셨기 때문에 재산은 넉넉지 않았을 텐데 이 다리를 이제 한번 낫게 보려고 병원을 전전하다가 보니까 재산을 이제 다 탕진해 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마을에 사는 그 마을에서도 살 수 있는 집터도 없어서 그 마을로부터 2고개를 넘은 아주 깊은 산 속에 그 산을 일궈서 거기다가 그냥 집을 짓고 사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배움이 좀 있으셨던지 네. 그 마을에 있는 청년들, 그 시골에는 저는 고흥인데 네. 마을에 그 공부를 하지 못하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못 간 그 사람들을 농한기 때 우리 집에다가 그 서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 공부를 가르쳤던 훈장이셨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대단하신 것은 이 하늘천 따지를 가지고 한문을 가르친 게 아니고 네. 이 신문에 나는 관용구, 오. 대통령, 행정권, 네네네. 권한, 국회 뭐 이런 예, 예. 관용구를 예.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본인이 손수 이 책을 만들어서 실용 한문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골에 있는 이 젊은 청년들이 초등학교를 못 나왔지만 네네. 이 한문을 읽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주산을 그렇게 잘 나셨대요. 주산을 잘 놓으셔가지고 하여튼 농한기가 되면은 마을 청년들이 우리 집으로 와서 먹고 자고 하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한문과 그다음에 주산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커서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미 한문을 그 형들이 하는 것만큼 6, 7, 8살, 9살 때 뛰었기 때문에 다쳤어요. 예. 어깨너머로. 그렇죠. 그러니까 시골 그 몇 명 되지 않는 학급에서는 당연히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공부도 잘하고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는 다리가 없으니까 네. 그 한을 저를 좀 키워보고 싶었던 욕심이 이제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초등학교 이제 몇 학년 때 새로 담임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때 시골에서는 매달마다 월말고사라는 걸 봤어요. 월말고사. 달마다. 예.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각 과목별로 소표가 나오겠죠. 네. 1학년이 3개 반이 있다면 3개 반에 국어, 산수, 자연 뭐 등등 소표 5개. 곱하기 6학년. 한 90개의 소표를 저한테 갖다 줘요. 왜? 합산, 평균, 등위. 이제 그때는 뭐 다른 사람들 컴퓨터도 없던 시절이니까 전부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계산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표를 전부 나한테 주는 거예요. 자, 박주정 이거 1학년 때 6학년 때 소표니까 합계 내고 평균 내, 삭자까지 내줘. 그러면 저는 암산으로 쭉 막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6월 달에 당연히 5월 달까지 시험 봤던 것을 저한테 주니까 나도 사람인지라 난 하나도 안 틀렸겠지. 그리고 주산으로 내 거 소표를 봤죠. 근데 막 40점, 막 60점, 막 50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다시 그러려고 왜 내 성적이 아닌데 왜 이렇게 써졌지? 근데 내 성적인 거예요. 14번. 내 성적인데? 나 이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교무실로 갔죠. 선생님 이게 제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너 이리 와.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잡고 우리 교실로 그때는 아이들이 이제 수업 끝나고 다 가버리고 남아서 이제 그 소표를 할 때죠. 근데 거기서 묻지도 않고 그때는 주산이 이렇게 긴 주산이 아니라 이 두꺼운 주산이었어요. 네, 주판을. 이걸 얼굴을 쳐버리잖아요. 막 2번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쓰러지니까는 막 밟으면서 빵을 때리면서 이렇게 한 바퀴를 교실을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엄청나게 맞아버린 거죠. 피가 범벅이 돼요. 막 그래도 발로 차버리고. 근데 나는
왜 때릴까라는 네, 말을 왜 때려- 물어볼 수도 어. 없이 그렇게 맞아요. 그리고는 그러면서도 나는 그 소표를 피가 묻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확 이렇게 치웠더니 네.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네. 저 선생님들이 시킨 저 소표를 내가 피 묻으면 안 돼 그러면서 치웠는데도 그렇게 맞았어요. 그렇게 맞고 나서 이제 집으로 간 거죠. 이제. 네네. 예. 산을 두고개를 넘어야 돼요. 이 네. 산이 아주 깊어요. 너무 가슴도 아프고 눈물이 나요. 근데 네. 그날이 우리 집 모내기한 날이에요. 네. 근데 저희 아버지는 다리가 없으니까 네. 그 모내기를 하는 사람들의 밥을 하기 위해서 네. 불을 떼고 있는 큰 솥에. 네. 근데 제가 이제 산을 넘어서 가니까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고 네. 있으니까 이렇게 불을 넣다가 네. 쳐다보고 너 왜 그래? 네. 그냥 울었죠. 선생님이. 근데 왜? 그러면서 난 너 이리 좀 와봐. 그러더니 여기 있는 주사날이 두 개가 박혀 있는 거야. 그 큰 주사날. 이게 주사날 하나를 빼주는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 손이 부르르 떨대요. 그러더니 이 목발을 짚는 사람들은요 다리의 힘보다 이 손님이 아구 힘이 있었죠. 예. 이걸 딱 쥐고 일어나셔갖고 산을 넘어가셨어요. 어머. 그러면서 난 속으로 그랬죠. 선생님은 혼났다 우리 아버지한테. 음. 속 없는 거죠. 지금. 아니, 당연히. 혼났다. 수학이 예. 맞지. 혼나셨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됐습니다. 그때는 이 등불이 없을 시대예요. 등불. 예, 예. 그러니까는 전기가 안 들어오는 시절이잖아요. 네. 밤 9시, 10시, 11시, 12시 거의 될 때까지 아버지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형제가 앉은 저 높은 산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왜 아버지가 안 올까? 왜 안 올까? 그런데 그 등불, 옛날 안에 있는 불이 켜진 이 불이 막 넘어오는 거예요, 산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오신다. 네. 근데 이 불이 부르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쩔뚝쩔뚝 하니까 천천히 와야 돼요. 근데 부르르 막 내려오시는 거예요, 빗달길을. 이상하다. 그런데 진짜로 아버지는 안 오시고 마을에 있는 사람이 와서 우리 어머니한테 숙모 주정이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뭔 말이야? 네. 이게 우리 어머니 꼭 이러셨어요. 어쩌구나. 그게 뭔 말이야? 꼭 예. 이러셨어요. 그러니까는 왜? 모르겠어요. 어디서? 전방에서. 그 당시에는 작은 가게를 전방이라고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 선생님한테 가서 항의를 하러 가시기 전에 예. 전방에서 전방 주인에게 그분을 모시고 와라. 그렇게 해놓고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 그냥 쓰러져서 돌아가신 거죠. 아, 선생님 만나기도 전에요? 못 만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불러놓고 예. 화가 나니까 거기서 그대로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아, 그 이야기를 또 하게 됐네요. 안 하고 예, 싶은데. 예, 아픈 이야기죠. 네.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그 소식을 듣고 놀래기도 놀라고 또 죄책감도 얼마나 들었을까요? 너무 힘들었죠. 예,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이런 생각이 했잖아요. 그랬죠. 이제 그러고 나자마자 그때가 여러분 6.25 되기 바로 전날이거든요. 우리 아버지 지선날이. 예.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 그 상여간 날 너는 학교를 가라. 네. 아버지 산소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학교 가서 공부를 해라. 너무너무 모망이 컸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가서 공부를 하는데요. 그때 난 돌아가셨단 말을 초등학교 때 몰랐나 봐요. 예. 어머니가 다시 오신다. 돌아갔다 오신다. 그래서 오신다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은 아실랑가 모르지만 그 6.25 노래가 아 이지랴 어찌 예. 우리 그날을 예, 예. 그렇게 부르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책상에 올라가서 그 노래를 우리 선생님이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려요. 예. 근데 죽음이란 것이 뭔지는 돌아온다고 했지만 돌아가셨다는 걸 알았나 봐요. 예. 근데 그때 마침 우리 아버지 상여가 그 학교를 지나가요. 상여가. 근데 이제 마을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아버지를 너무 좋아하겠죠. 네, 네, 네. 그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죠. 그 가르쳤던 선생님이니까. 제자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학교에다가 막 돌을 던졌어요. 나쁜 사람이라고. 예, 예. 그런데 우리 교감 선생님이 주장아 여기 앉아 있지 말고 아버지 마지막 모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앞에 아버지 영정을 들고 네. 산소에 가서 이렇게 묻고 그리고 돌아갔고 그 뒷날 바로 부산에서 아주 어렵게 산 큰 누나가 먼저 부산에 가 살고 계셨는데 저를 데리고 부산으로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여기다 둘 수 없다. 그렇죠. 그 동네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네, 둘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나이 어린 나이에 부산에 가서 그 어렵게 사신 누나 네. 집안에서 컸죠. 네. 아이고. 네. 한 얘기만 들어도 사실 좀 이게 뭐
아니 예, 가슴 그 아팠어요. 내 아이가 그렇게 맞고 왔을 때 가만히 있을 아버지가 이 세상에 사실 없죠. 어디 있겠어요. 네. 우리 흔한 표현으로 눈깔 뒤집힐 상황이잖아요. 아이고 몸도 불편하신 아버지 거기까지 달려가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가셨을지 진짜 그럼. 상상이 생각이 되거든요. 나요. 네. 근데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셨으니까 아이고, 얼마나 가족들이 충격이 컸을까. 지금 같은 세상이면 용서가 안 용서가 안 되겠죠. 됐죠. 근데 그 당시는 어두운 세상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고모님이 추도식 때 우리 네. 아버님 동생이죠. 예. 네. 오시면 꼭 저한테 하는 말이 저놈 때문에 우리 오빠가 죽었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모님 그냥 하는 소리지만은 저놈 때문에 우리 오빠가 죽었어. 그래갖고 다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하나님을 원망하셨다고 하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가족도 갑자기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네.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는 선생님이 가장 원망했을 그래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참 그게 이게 제 착각이었어요. 그분을 대학교 다니기 전까지는 제 마음속에서 많이 원망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그래 아버지가 성질이 급해서 돌아가신 거지 그분이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 건 아니잖아. 이렇게 하려고 예. 마음을 다독거리고 살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크게 그분에 대한 원망이 크게 없었어요. 예. 예. 힘들기는 힘들었지만 가끔은 술 주정뱅이 아버지라도 옆에 있으면 좋겠다. 막 친구들이 아버지하고 상의한다 그럴 때 나는 아버지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대학교를 다닐 때 이제 나쁘금이 없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다닐 때는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매열을 할 만큼, 피를 팔 만큼. 아이고.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강주로 와서 자취방을 얻을 돈이 없으니까 예. 네. 막 아파트 야간 경비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예. 그러니까는 그렇게 공부를 잘했던 애가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1등으로 들어가가지고 2학년, 3학년 때는 담임선생님이 학교를 나오지 말아 했어요. 너는 학교를 나오면 졸업을 안 시켜주겠다. 왜요? 쓰러지니까. 힘드니까. 계속. 왜냐면 아침도 못 먹죠. 점심도 못 먹죠. 저녁도 굶죠. 다른 애들은 또 거기다가 도시락 위에다가 막 달걀 프라이해서 햄도 먹지. 있고. 군것질 하죠. 정신력으로 버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지. 거처가 마땅한 데가 없고 그러니까 양식이 없으니까 거의 굶다시피 했죠. 근데 나쁘면 내야 되니까 그 어린 나이에 매열을 했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 양은 대야에서 세수를 하면 코피가 나는 게 아니라 코피 덩어리가 쏟아져요. 코피 덩어리 여러분 아시죠? 예. 예. 그게 항상 벌겋게 물이 들어있어요. 예. 세수를 하면. 그러니까 푹푹 쓰러지죠.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애들한테 제가 쓰러지면 애들은 제일 좋아요. 나를 데리고 나가서 놀려고. 이게 서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어려운데 고3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졸업을 시켜줄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제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고 네. 전남대 공대 화학공학과 납부금을 내지 않는 그래서 그 장학생으로 내가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거처가 없는 거예요. 거처가. 예. 예. 그래서 거처를 구할 수 있는 곳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과외를 했어요. 과외. 네. 어. 네. 근데 어떤 고등학생을 제가 가르쳤네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너무 빗나가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 상상을 못할. 예. 이게 공부를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큰 일,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그의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예. 이 아이가 정 누구누구 엄마인데 도저히 지금 큰일이 났으니까 좀 오세요. 그랬더니 그런 것 같다고. 자기는 시골에 있으니까 못 가니까 그 삼촌을 보낸다고. 네. 그런 삼촌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예. 근데 이러고 보니까 그분인 거예요. 선생님? 네. 그 아버지 근데 돌아가신 선생님? 그 학생의 과외를 했던 아이의 삼촌이. 삼촌이었나 봐요. 이게 말이 돼? 드라마야.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냥 그때선 가슴이 막 떠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난 정말로 착했나 봐요. 선생님 오셨습니까? 서로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알죠. 알아보지.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너구나. 너요. 이러는 거예요. 네. 내가 좀 똑바로 가르치지 자식아. 왜 애가 저렇게 나눴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선생님. 너였어. 응 알았어. 그리고 그냥 그 아이를 그 조카라는 애를 데리고 나서 이제 그걸 끝났어요. 나는 속으로 이때까지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분은 얼마나 난 우리한테 미안해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저도 그럴 거면 보면은 얼마나 놀릴까. 네. 그래서 못난 탄하시겠는데 모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분노가 아니다. 그때부터 그렇죠. 대학교 그지. 1학년 때. 그렇죠. 근데 그때부터 분노가 일으키면서 정말 방송에서 해석해야 될 네. 용어지만은 정말로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고 싶었어요. 그냥. 가만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지 그게 맞지. 그렇죠. 아니, 그런 마음 들죠. 당신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온 사방이 저렇게 되고 예. 물론 그 때문은 아니겠지만 저렇게 어렵게 사는데 네. 세상에 미안하다든가 그게 아니라 어, 이래? 이제 분노가 막 끌어오르는 네,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엄청나게 대학 생활을 반항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게 이제 힘들게 컸지요. 오직했으면 그때부터 저는 잠을 자면서 사람들이 내 옆에 잠을 안 자려고 해요. 헛소리를 하니까. 죽이고 싶으니까 막 악을 쓰고 욕을 하고. 이제 그치, 이게 이제 그럴만해. 노이로제가 밤에 막 낮에는 제어를 내 마음을 하는데 네. 밤에는 제어를 못 하니까 욕을 하니까 대학교 때 제가 이제 어려우니까 지도 교수가 자기랑 같이 살자. 총각 교수님이었어요. 예. 근데 같이 살면서 너는 밤마다 무슨 욕을 그렇게 하니? 꿈에. 꿈에 아, 헛소리.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통스럽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진정한 선생님이 되시고 어릴 적에 그 우리 아버지를 세상 떠나게 만들었던 원인이 되었던 네. 그 어린 시절의 선생님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 이 감정이 좀 해소가 되던가요? 어떻던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대학교 이전까지는 예. 잠재해 있다가 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용서를 했고 내가 착각을 했던데 그분의 모습을 보고 난 너무너무 화가 났고 네네. 힘들었고 그래서 헛소리를 했고 결혼을 하면서도 예. 내 아내가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하여튼 이걸 언젠가는 끝이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얼마 전에 제가 교육장 공모, 우리는 공모를 했거든요. 교육장 공모하기 전에 만나야겠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선생님, 저 좀 만나 주십시오. 왜? 또 그 말이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하더라고. 만날까? 그럼 좋네. 왜? 그죠. 왜 네가 날 만나야 돼? 네. 제가 좀 심하게 말했어요. 선생님 만나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선생님이란 단어 안 쓸 수도 있습니다. 네. 만나야 됩니다. 이유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까지는 제 마음을 한 번도 말을 해본 적이 없었잖아요. 예. 네. 그렇죠. 다 이야기했어요. 이 힘들었던 걸. 예. 그분은 그걸 알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건지 몰랐다고 그러시대요. 기억이 없다. 정말 기억이 없으세요. 기억이 없다. 내가 젊은 혈기에 그때가 막 선생님 돼갖고 갔던 때 아니냐. 내 나이 22살, 3살이었을 텐데 젊은 혈기에 그랬던 것 같은데 용서해주라. 어떻게 해서 용서해주라. 선생님 나는 용서할 수 있지만 우리 형제간들한테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한테가 절해야 돼요. 그랬더니 할게. 그래서 형제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님, 동생들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분이 용서를 구한답니다. 함께. 너 우리는 이미 다 용서를 했는데 너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미 용서를 했어. 네가 용서를 해야 돼. 너가. 근데 왜 그 일을 가지고 너가 힘들어해. 응? 우리는 이미 용서를 했다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 용서하라고. 나는 너가 그런 모습 용서가 안 돼. 그러지 마 제발. 나는 너가 좀 더 배웠다고 우리 식구들 어떻게 해달란 말 안 해.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 괜찮아. 그분들은 성숙한 정말 하나님 사람들이죠. 예. 오히려 저를 나무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용서한다고 합니다. 용서를 안 한다 할지라도 너희 큰형님한테는 못 가겠다. 내가 정말 존경했던 분인데 차마 못 가겠다. 그래서 그러면은 아버지 산속에 가서 전화하십시오. 가서 잘못했다가 비세요. 그랬더니 가셔서 어머. 비시고 아. 또 아버지 그 묘지 옆에 좀 이쁘게 만들으라고 나한테 또 아. 그러니까 나무라도 좀 심으라고 이렇게 조언도 해주시고 예. 그래서 마음속으로 보냈어요. 마음속으로 보냈고 제가 제일 아끼는 좋은 그림 제가 정말로 어머니 항아리 밑에 있었던 어머니 그 교회 전도사님이 오면 도망가던 항아리 네네. 그림 어머니 그림을 상당히 좋은 그림을 제가 그분한테 선사했어요. 근데 선사해놓고 나서 저분이 저걸 보면서 항상 날 기억하면 또 죄스러울 건데 괜히 드렸나 그런 생각도 했네요.